여러분, 요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날씨 앱부터 확인하시죠? 미세먼지 수치 최악, 하늘은 누렇고 목은 칼칼하고. 진짜 이맘때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때문에 숨쉬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미국 서부에도 모하비 사막 같은 엄청나게 큰 사막이 있는데 왜 뉴욕 사람들은 황사 마스크를 안 쓸까요? 중국은 그 엄청난 만리장성도 쌓았으면서 이깟 먼지 하나 못 막아서 옆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불진의 귀염둥이 박PD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겪는 이 지긋지긋한 황사를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왜 황사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두바이는 사막에 인공섬도 짓는데 왜 중국은 못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거대한 자연의 역습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판을 뒤집고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까지 싹 들여다볼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1. 미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 1위. 가장 억울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미국은 멀쩡한데 왜 우리만 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지리적 운명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위도 지역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 붑니다. 미국 서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도 동부 뉴욕으로 가려면 해발 4,000m가 넘는 거대한 로키 산맥을 넘어야 해요. 무거운 모래 입자들이 이 자연 방패를 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중국 사막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목에는 로키 산맥 같은 장벽이 없습니다. 평원과 황해, 바다를 타고 완전 하이패스로 뚫려 있죠. 게다가 중국 북부 황토고원의 흙은 밀가루처럼 미세해서 바람만 불면 대기 상층부까지 떠오릅니다. 그 길목에 중국의 거대한 공업지대가 있다는 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순수한 모래가 아니라 중금속과 매연을 잔뜩 머금은 독성 먼지가 되어 넘어오니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중국은 의지가 없나? 만리장성도 쌓은 나라가 사막에 나무 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의지가 없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쌓는 토목공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계 복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중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들 수도 베이징 하늘이 노래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1970년대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녹색장성이라는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해왔고 10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물입니다. 기후변화로 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리하게 지하수를 끌어다 나무를 심었더니 지하수가 마르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다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만리장성은 가만히 있지만 사막은 매년 서울 면적의 몇 배씩 살아서 움직이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속도를 인간의 돈과 삽질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가서 나무도 심어주고 중국 정부도 환영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자국 기술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외국 단체와의 협력이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3. 중동의 기적? 여기서 날카로운 구독자분들은 바로 반문하실 겁니다. 두바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봐라.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고층 빌딩 짓고 인공섬 만들고 난리인데? 중동이 사막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중국에 없는 압도적인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다와 오일머니예요. 두바이나 사우디의 도시들은 전부 바다와 붙어 있어요. 기름을 태워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공장을 풀가동합니다. 돈으로 물을 무한 폭사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 고비 사막은 바다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완벽한 내륙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다릅니다. 중동은 사막 한가운데 점 하나만 바꿔서 럭셔리 인공버블을 만든 거예요. 중국은 수천 킬로미터짜리면 전체를 방어해야 하니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른 겁니다. 4. 먼지의 두 얼굴. 사막 먼지는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먼지 발원지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도 매년 유럽까지 붉은 흙비를 내리게 하죠. 놀라운 건 사하라 먼지에 들어있는 인성분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먹여 살리는 천연피료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황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자연의 순환에서는 토양산성화를 중화시켜주고 바다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심지어 지구온난화까지 늦춰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날아오는 건 중국의 매연과 중금속을 잔뜩 머금은 오염된 먼지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죠. 중국 반도체는 먼지 때문에 망할까? 그럼 중국 반도체 공장이나 첨단 제조업은 다 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하지 않습니다. 현대산업에는 클린룸이라는 마법이 있거든요. 외부 공기가 아무리 더러워도 들어오는 공기를 초정밀 헤파 필터로 완전히 걸러내서
내부는 먼지 0에 가깝게 만듭니다. 미국 인텔이나 대만 TSMC도 사막 한가운데 공장을 짓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중국 제조업에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필터 교체 주기, 공조 시스템, 전력비, 세척 비용까지 수익성을 갉아먹는 큰 페널티를 안고 싸우고 있는 거죠. 6. 한국이 돈 버는 반전 기술. 바로 여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자연재해를 탓하고 마스크만 팔 게 아니라 이 통제 불가능한 환경을 거대한 B2B 비즈니스 시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첫째, 초정밀 공조 시스템과 구독 경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의 클린룸 기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공장들이 먼지 방어막을 칠수록 우리 설비와 필터 소모품가 계속 필요해집니다. 완벽한 구독형 B2B 모델이죠. 둘째, K- 스마트팜 수출. 야외 농사는 중금속 비를 맞지만 완전히 차단된 실내 수직 농장 스마트팜은 안전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사막에 텐트형 스마트팜을 수출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아시아 도시에도 안전 먹거리 시스템을 통째로 팔 수 있습니다. 셋째, AI 환경 데이터 비즈니스. 위성 센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먼지 이동을 예측합니다. 공장 조업 스케줄, 물류 배송 동선의 치명적인 데이터를 월정액 사스로 팔면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넷째, 안티폴루션 바이오 헬스케어. 중금속 먼지를 막는 K- 뷰티 기능성. 화장품, 호흡기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시장의 먼지 농도와 비례해 무조건 성장합니다. 여러분, 중국 발황사. 매년 겪으면서 짜증나고 답답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늘을 보며 욕만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업들은 이 거대한 환경 변화 속에서 클린룸을 짓고 스마트팜을 수출하고 데이터를 팔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면 소비자로 남지만 위기를 새로운 수요로 해석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비즈니스의 프레임 패턴 브레이킹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진짜 돈의 흐름을 씹어먹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묵직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 가성비, 안전성, 청결, 포장 등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포털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